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빠르게 실패하기. 영어 원서 제목은 Fail Fast, Fail Often입니다. 초판 1쇄 발행은 2022년 8월 31일, 지은이는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 공저입니다. 옮기니는 도연, 펴낸 곳은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63쪽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존 크럼볼츠,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2004년 미국 상담협회로부터 상담계의 살아있는 전설에 선정되었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진로 상담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상담 심리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레오나 타일러 상을 비롯해 지식 기여 특별상, 우수 연구상, 명예의 전당상, 우수 커리어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엘 레빈 교수와 공동 집필한 굿럭을 비롯해 200여 권이 있다. 라이언 바비노, 진로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존 크럼볼츠 교수와 함께 스탠퍼드 대학교의 성공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인간 발달 분야의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계획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로부터 야기된 실수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로 이익을 얻었다. 그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사람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한다. 대학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뿐 아니라 이미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일이든 시도하지 않으며 망설이고 움츠린다는 데 있었다. 연구진은 그들에게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아냈다.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에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기적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기 전에 감정적 장애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치료사와 상담가들에 의해 발전해왔다.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즐거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게 된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즐길 만한 일은 찾아낼 수 있다. 영감을 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느끼던 일을 바로 해볼 수도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무리 현재의 삶에 갇힌 기분이 들어도 상관없다. 언제든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수 있다. 해법은 단순하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즐기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열정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킬 만한 일은 피한다. 단지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바라기 때문이 아니다. 즐기는 일을 할 때 더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태도가 형성돼 일을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어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년에 걸친 일련의 연구 실험에서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앨리스 아이젠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이젠과 동료들의 다년간의 연구를 종합하면 즐거운 사람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사고하며 복잡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하버드 대학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지난 30년간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고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왔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내재 동기가 그 열쇠임을 증명했다. 다시 말해 일 자체를 기쁨과 만족과 흥미의 원동력으로 삼는 태도였다. 대조적으로 높은 연봉이나 명성, 외부 보상 같은 외재 동기에 의해 일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공을 위해 개인적인 즐거움을 희생시키면 창의성은 크게 떨어진다.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에 관한 최고의 연구 3대 1의 비율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행복하게 정돈된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번의 부정적인 기분을 겪을 때마다 최소 3번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거창한 게 아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는 정도의 단순한 일이다. 핵심은 이 긍정적인 경험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아야 한다. 아마빌레와 프레드릭슨의 연구는 삶에서 즐거움을 꾸준히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매일 즐거운 행동을 할 기회를 마련하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즐거운 경험과 성장의 순간은 굳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겪은 후 일종의 정신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 좀 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게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 놓이든 빨리 대처하고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된다.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에 직접 뛰어들게 된다. 반대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절망감에 빠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게 된다. 도대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와도 좀처럼 보지 못한다. 설사 본다 한들 너무 피곤하고 무관심해진 나머지 행동으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삶을 즐거운 순간들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의 감각적 경험의 패턴을 살펴야 한다. 그중 한 가지 도구는 일기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일기를 작성하면 상당한 정서적, 인지적, 조직적 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저 일상에서 관찰한 것들을 몇 분 동안만 기록해도 분명 도움이 된다.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알고 있는가? 당신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5년, 3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실천거리에 질려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는 걸 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웨일런의 저서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다. 양 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다. 반면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 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캣멀은 픽사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화 제작 산업은 수천 개의 완성되지 않는 개념 사이에 몇 가지 괜찮은 아이디어가 묻혀있는 원시적인 스토리보드 몇 장에서 시작한다.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셀 수 없이 많다. 애니메이션 팀은 하나의 최종 컷을 위해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친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한 빨리 내던진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하고 싶다. 사고를 크게 하라고 말이다. 생각에 불필요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반면 행동은 작게 할 것을 권한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라. 작은 성공의 개념은 미국 인지심리학 대가인 칼 와이크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기념비적 논문 작은 성공, 사회적 문제의 잣대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칼 와이크 교수는 복잡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쉬운 단위의 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를 여러 쉬운 단계로 분할하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행동이 한결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자신을 향한 의구심과 일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칼 와이 교수는 알코올 중독자 협회 AA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하루 혹은 최소 1시간만이라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로 버틸 것을 격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평생 술을 마시지 말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금주에 성공하면 보상이 명확히 주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 와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지죠. 사실 사람들 대부분 일을 미루는데 일가견이 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시작하지 않는다.
먼저 계획을 짜고 난 후로 미루어 버린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면 한결 기분이 좋아져 하루 쉬었다 해야지 라고 말하기 일수다. 분명 이 미루기야말로 꿈을 앗아가는 1등 공신이다. 우리 대부분은 중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내는데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다.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즐긴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찔러보며 끊임없이 질문한다.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 그렇게 세상을 배워간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앞서 스스로 충족할 능력이 되는지,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로에 필요한지 묻지 않는다. 단지 호기심을 행동에 옮길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뿐이다. 하지만 자라며 이런 태도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대신 해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들은 배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중도 포기자로 보일까봐 새로운 진로로 바꾸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그렇게 수년, 심지어 몇십 년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작업에 매달리며 낭비하고 사는 것이다. 한 가지 직업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그 직업을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지금껏 투자했더라도 말이다.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격 유형을 알아내거나 미래 진로를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런 과도한 계획과 불필요한 헌신이야말로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이다. 우리 필자 모두는 완벽주의 경향을 버리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다. 그 대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에 뛰어들게 만들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 아이디어와 작업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라. 이럴 때라야 뭐든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 중간에 일을 수정해 나가기도 쉽고 말이다. 더구나 일 자체도 즐길 수 있다.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배워가면서 방향을 바꿔가는 태도가 그 어떤 잘 짜인 계획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세상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 떠오르기 쉽다. 집 소파가 아닌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낯선 장소를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다. 혁신가의 중요한 요건은 고정된 사고 틀을 벗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자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익숙한 곳, 습관이나 사고 패턴을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창의적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익숙한 물리적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양한 장소에서 일해보거나 새로 알게 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거나 해외여행이나 거주를 시도하는 것들은 창의성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 낯선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아직 가보지 못한 박물관이나 공원을 가보는 것도 좋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배경이나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라. 자신과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항상 그래왔지만 현재는 특히 더 그런 소통이 모든 발전의 주축을 이룬다. 작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핵심 사항 몇 가지를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1. 즐거움의 요소를 잊지 말자. 오늘부터 시작하라. 그야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책을 읽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어보라. 2.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일이든 실패해보라.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일이든 망쳐보라. 3.
일상의 패턴에서 벗어나라. 기대하지 못한 기회나 아이디어는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낯선 곳을 탐험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마주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자신의 근거지, 습관,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들을 경험해보라. 4. 계획을 세우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은 계획에 대해 가볍게 접근한다. 그들은 큰 투자나 장기적인 약속 없이 실험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조정하기 위해 작은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5.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바로 행동해보라. 어쨌든 행동하라. 지금까지 빠르게 실패하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공만 바라고 실패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이죠.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모든 위대한 성공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심각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책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큰 꿈을 품되 매일 작고 다양한 행동을 시도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무지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계획이란 있을 수가 없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 어느 것인지는 몸으로 부딪혀가며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저자는 이러한 작은 행동의 핵심 요소로 즐거움을 꼽습니다. 자신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분야의 작은 행동들을 반복할 때 비로소 성공으로 가는 큰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성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책 한민국 채널을 처음 만들 때 저는 그저 내가 오늘 읽은 이 좋은 책들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었고 그게 되지 않더라도 아카이브처럼 내가 읽은 책을 갈무리에 보관해두는 장소로 쓰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구독자들이 증가하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수익이 발생해도 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매일 한 권씩 읽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만 달성되면 저는 다른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엉성했어도 하루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상에 두부장수의 딸랑거리는 방울소리가 섞여도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렸고 기타 잡음이나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있어도 책의 내용이 전달되는 본질만 달성된다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배경음악을 넣지 않은 것은 제가 배경음악을 싫어하기 때문이었고 제 눈에 봐도 촌스러운 디자인을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도 책 내용만 전달된다면 다른 부차적인 것은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게 완벽주의 성향이 없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글의 수익 제재로 인해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해야 했을 때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황해야 한 올해 초의 선글라스 얼굴 공개도 저는 뒷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아님 말고 정신이라고나 할까요? 반면 제게는 고질적인 계획병도 있습니다. 뭐든 계획을 상세하게 짜두는 걸 좋아하는 병이죠. 만건 쓰다 장파한다는 말이 딱 저를 두고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을 평생 자주 했습니다. 아이디어와 행동의 간극이 너무 컸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이게 참 고질적이고 개선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만 하다가 날 새는 스타일이죠. 무심하게 꾸준히 행동하는 모습과 생각만 하다가 장파하는 모습, 둘 다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 책은 행동, 특히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쉽고 작고 의미 있고 즐거운 행동을 꾸준하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날마다 한 달치 계획표를 사용합니다. A4 한 장에 보름치, 뒷면에 보름치 해서 한 달치 계획을 세워두고 세로엔 해야 할 항목들을 적고 가로엔 날짜를 기록한 표에
실천 여부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표가 한 달 동안 수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는 과거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령 어느 책을 보다가 갑자기 영어 문장 암기를 해보자 싶으면 그날 즉시 계획표를 수정해서 합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암기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포기하고 다시 계획표를 수정하죠. 이러다 보니 계획표 자체가 한 달에 여러 번 바뀝니다. 해야 하는 항목들 중 한 20-30% 정도는 이렇게 매달 바뀝니다. 운동도 유튜브에서 어떤 운동이 어디에 좋다 하면 갑자기 그 운동을 추가해서 열심히 하다가 재미없으면 관두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누더기 같은 계획표라도 사용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느낍니다. 가령 전기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관련된 동영상 강의 시청과 머릿속으로 하는 실기시험 시뮬레이션, 즉 상상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매일 목표치를 기록하고 점검했습니다. 날마다 계획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게을리하고 있는지, 어떤 항목에서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지, 어떤 항목을 추가하거나 강화해야 하는지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들이 왁자지껄하죠. 계획표라는 걸 사용한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그들이 제 계획표를 보기라도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도록 저만의 암호로 내용을 작성해 두었고 캐묻는 경우에는 그냥 저만의 취미 생활이라고 얼버무리거나 그래도 궁금해하면 그냥 하루하루 할 일들 잘 하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일 계획표라고 설명해 주곤 했었죠. 한 달치 계획표는 사용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저는 과거의 계획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새로운 계획표를 인쇄해서 들고 다닙니다. 물론 원본은 파일로 있습니다. 엑셀로 작성한 이 계획표를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관리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었는데 아무래도 종이 한 장에 담긴 계획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은 따라갈 수 없어서 아직 종이로 인쇄해서 사용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더욱더 행동을 강화해야겠다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만나고 안 해본 짓을 더 해보고 미뤄두었던 것들도 무작정 해보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실패해보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더 많이 시도하고 행동하고 실패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한결 더 재미난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